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유언이 있습니다. 반남 박씨와 혼인하지 마 라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뒤끝 쩔죠. 심환지 할아버지가 태종 이방원한테 친 원한을 풀어요. 태종 이방원이 제가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400년 이 청송심씨 집안은 대충 원한이 한 400년 가.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400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청송심씨는 경상북도 청송군을 관양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관이 여기고요. 시조 할아버지는 심홍부 할아버지고, 저는 어렸을 때 성씨에 좀 많이 긁혔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맨날 저를 이 성으로 놀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무도 심재와 변재가 있죠. 맨 이거 갖고 놀리는 거야. 심지어 뭐 심각하네 뭐 이런 거. 심각해. 단어 갖고 자꾸 놀려 나를. 그래갖고 좀 싫었었어요. 저는 좀 성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철없을 때 좀 했었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심리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버예요. 연애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배슬기 씨, 연예인 배슬기 씨, 무슨 테크노 춤 추시는 분. 저는 잘 모릅니다. 배슬기 씨를. 저는 TV를 거의 안 봐요. 근데 배슬기 씨 이름은 들어봤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쯤에 엄청 히트했던 분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씻고 나서 이게 털잖아요. 수건으로. 남자는 좀 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털면서 뭐 있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쪽 구석에 그 이바라는 데가 있고 그 위에 큰 TV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거를 아저씨들이 이제 식혜한사발 하시면서 그걸 보신단 말이죠. 거기에 이 배슬기 씨가 나와서 이렇게 무슨 테크노 춤, 아까 박남정 얘기 나왔듯이 그런 춤을 추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아, 배슬기라는 연예인이 있구나 정도? 뭐 어떤 음반을 냈는지 어디 드라마에 나왔는지 그런 건 모르고 아무튼 배슬기라는 연예인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리섭이라는 분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아이도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리섭이라는 분을 옛날에 잠깐 봤어요. 2018년, 19년 이때쯤에 그 정치 좀 시끌시끌할 때 피드에 뜨더라고요. 저는 우파 좌파를 다 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이 분을 차단했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하지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좀 안 좋게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요 심씨인지 몰랐어요. 그냥 리섭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세월이 흘렀죠. 사람이 한번 차단하면 그냥 잊잖아요. 무슨 뭐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잊혀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용찬우가 리섭 씨를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리섭?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리섭.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차단했던 그건가?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심씨더라. 갑자기 급호감. 아, 우리 집안이었어? 이러면서 약간 호감이 생겼다. 저는 굉장히 편협한 인간인데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인간이냐면 이제 종씨, 심씨다. 그다음에 동갑, 우리 가족이다. 요거 세 개는요. 저한테 그냥 무제한 까방권이 있습니다. 회사나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랑 밥을 먹으면 그냥 제가 냅니다. 얼마가 나왔건, 어디를 갔건, 무엇을 했건.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시비가 붙어서 누구랑 싸움이 났다. 무조건 이 사람들 편을 듭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저는 약간 그 개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편이 최우선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용찬우가 그 리섭을 까는 거예요. 여기 기분 나쁘지. 그 우리 집안인데, 그러면 돼? 그래가지고, 리섭 씨 영상을 좀 봤죠.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반남 박씨라는 거예요. 반남 박씨는 또 못 참지. 우리 집안 사람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걸 때린 놈이 반남 박씨야? 아, 이건 못 참지. 왜 못 참냐? 저희 집안 3대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심온이라는 분이세요. 이 심씨는 이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야.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해외 문화가 안 들어왔겠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요 친구들이 매번에 그 얘기부터 해요. 심온 너는 아느냐 뭐 그러면서 낄낄대기 시작하는데 심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벌써 그 약한 사발 들고 계시죠? 저희 3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시몬 아니고 심온.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죠. 안 좋게. 영의정 하셨죠. 영의정. 지금 국무총리. 뼈대가 있어 우리 집안이. 여기 보면 이제 자녀의 소헌왕후 있잖아요. 소헌왕후. 이분이 이게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 소헌왕후가 누구시냐? 세종대왕의 중전마마입니다. 세종의 부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청송심 씨가 낸 인물 중에 제일 큰 인물이거든요. 우리 집안에 그렇게 딱히 대단한 인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부인 소헌왕후가 아주 떠받드는 청송심 씨는 말이죠. 굉장히 그 여건에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는 그 여성의 인권 이런 거,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걸 적극 지지하는 아주 페미스러운 그런 집안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경북이야. 보수의 심장.
경북 보수 패미 그런 이제 집안 내력을 갖고 있다. 우리 집안 최대 위인이 여성이다. 세종대왕을 도와가지고 한글 창제하시고 그럴 때 옆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죠. 세종을 좋아하는데 또 이 낑경이가 이 세종을 이도 그러잖아요. 이도 어디서 싸가지 없게 우리 집안 최대 인물을 갖다가 말이야. 그래서 또 분위기 확 갔지. 이러면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끌고 가면 안 되거든. 이 시몬 할아버지가 왜 사약을 받았냐? 소원왕후의 아빠인데 당시 외척이잖아요. 외척이 왜 사역을 받냐? 이방원이 외척을 다 죽였잖아요. 자기 부인 민씨 집안도 싹 갈아버렸죠. 세종 부인이 이제 심씨 집안이었던 거죠. 싹 갈아버린 거지. 근데 그냥 갈아버린 게 아니라 이거를 이방원이 직접 죽이면 좀 그림이 안 쓰니까 하나를 시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시몬 할아버지의 이제 정적으로 있던 사람이 박은이에요. 이 사람도 이름을 잘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이름이 박은. 박은 나주시 반남면. 낑경이가 자꾸 무슨 전라도 욕하고 그러던데 그 사람 조상이 나주시 반남면 전라도 사람이에요. 여말선초죠. 여말선초 문신이다. 본가는 반남, 자는 양지. 이 박은 아저씨를 시켜서 죽인 거죠.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양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시몬 할아버지한테 중국에 가서 사은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와라.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왕이 시키니까 그때 태종 이방원이 엄청 파워가 셌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죠. 가서 인사 잘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요쯤 왔는데 요 박은희가 이제 사약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임금이 내리셨으니까 이제 마시고 편히 가시오라고 이걸 준 거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그림을 그리고 요 박은을 이용해서 죽였다. 정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몬 할아버지는 중국에 갔을 때부터 대충 느낌이 있었나 봐요. 내가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나는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요 사약을 받을 때 얘기를 했는지 중국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유언이 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의 유언. 그 유언이 뭐냐면 반남 박씨와 혼인하지 마. 라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뒤끝 쩔죠? 시몬 할아버지가 가실 때 앞으로 내 후손은 반남 박씨와는 절대 혼인을 하지 마라. 피를 섞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시원하게 한 사발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한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갔을 때쯤인가? 집안 내력을 쭉 읊어주면서 뭐 세종대왕 부인 소원왕후가 뭐 우리 집안 할머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있고 막 얘기하면서 시몬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지소 너는 앞으로 이런저런 결혼을 해도 되고 누굴 사귀어도 되는데 반남 박씨, 파평 윤씨 이 둘은 사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지. 아니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해. 뭐. 근데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요 두 집안에서는 저랑 인연이 닿아서 만나고 사귀고 한 적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꼴이 됐죠. 제가 잘 몰라서 아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라 이것저것 좀 많이 건너뛰고 생략이 많아요. 각색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남박씨 집안이 이제 우리 집안의 원수라.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성씨가 뭐 150개가 있다나 뭐 몇백 개가 있다나 하잖아요. 근데 이 집안 자체가 원수를 갖고 있는 집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청송심 씨는 이 반남박씨라는 원수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 놈이 건드려 우리를. 이런 그 우리 3대조 할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주제에 지금 우리 집안에 원수를 진 주제에 와가지고 건드리네. 그리고 우리 집안 최대 위인 소원왕후의 남편을 건드리네. 그 남편은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업적 한글 이걸 건드리네. 이런 사발면 같은 새끼 하고 욕이 나오지. 거기다 저는 그 몇 번 얘기했지만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건드려, 한글 건드려. 거기다가 우리 집안을 건드려. 심리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리섭이 88년생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여기 그 까자면은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살다 진짜 민증을 다 깐다. 내가 아까 이게 중요한 정보 이렇게 지워가지고 편집해서 사진 찍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중요한 건 지웠어요. 제가 면목동 살던 놈입니다. 80년생. 아, 좀 그래. 아무튼 제가 이게 심씨란 말이죠. 심씨. 고삐리 때 세상 불만 많던 그 얼굴이고 제 심씨입니다. 심씨. 우리 집안 동생을 건드리네. 저는 심리섭 씨랑 뭐 개인적인 인연, 만남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맥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집안을 건드린다. 못 참지. 우리 집안은 이 박은 이 양반한테 궁금점이 많단 말이에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 박은, 어디서 박은 거냐, 누가 박은 거냐, 무엇을 박은 거냐, 어떻게 박은 거냐, 왜 박았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근데 이분은 가셨잖아. 이분은 가셨으니까 저는 이 용찬호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왜 건드냐? 미쳤냐? 이 박은 아저씨가 저희 집안을 작사를 내가지고요. 우리 집안이 이대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때 심온 할아버지 하나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심온 할아버지 한 분이 가시고 3족이 멸해요. 그러니까 장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3대를 끊어내는 거 있잖아요. 죽이는 거. 그걸 당하고 나머지가 전북 군산, 그다음에 청송, 이제 본가로 내려가는 거, 그다음 부산, 곡성 여기로 찢어집니다. 다 유배간 거죠. 흩어져요. 그러면서 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청송심씨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다 전국으로 뿌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여자랑 아이들은 다 노비로 보내버리고 강등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망친 일부는 어쨌든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유배 가는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이제 양민처럼 섞여서 이렇게 사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두문동에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쫓겨난 거지. 그래서 청송심 씨가 전국 각지로 다 퍼져 있습니다. 보통 희귀성 씨들은 한 곳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청송심 씨는 안 그래요. 전국 각지에 쫙 퍼져 있어. 다 퍼져 있어. 그리고 두문동인지 청송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이제 일부가 강원도로 또 이주해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 쫙 퍼집니다. 그걸 만든 게 반남박씨요. 반남박씨. 우리 청송심 씨는 한이 깊어. 박씨한테 건드리면 안 돼. 용찬호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요런 소리를 짓가렸지 않습니까? 청송심 씨는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몇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합니다. 몇백 년. 이 그 몇 년 따위로 흘러가지 않아. 우리 청송심 씨는 대대로 교육을 시키고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제가 아까 잠깐 청송심 씨가 결혼하면 안 되는 성씨로 반남 박 씨가 있고 파평윤 씨가 있다 그랬죠. 지금 그 구속되신 대통령이 파평윤 씨죠. 그 정당을 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지 말라고. 희석지 말라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송심 씨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청송심 씨와 파평윤 씨의 400년 묘지 다툼 종결. 조선시대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끝났어. 몇 년 전에 끝났어요. 우리는 몇 년 싸우는 집안이 아니에요. 몇백 년 싸우는 집안이지 우리는. 조선시대 대표적 명문가인 파평윤 씨와 청송심 씨 사이에 400년 가까이 끌어온 산송. 묘지 문제예요. 묘지 문제. 문화재위원회 묘지 이전 계획 승인으로 일단락됐다. 완전 끝난 게 아니고 일단락됐어. 일단락. 400년 동안.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조선시대에 저희 집안에 이제 심지원이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영의정을 했어요. 있는 집안이라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벼슬을 대대로 하는데 다 서울에서 사는데 한양에서 살고 있는데 본관 청송이 너무 머니까 옛날에는 그 냉장고도 없고 그 상이 나면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경북 청송까지 언제 그걸 달구지로 실어서 날라요. 그러니까 파주에 전산 하나 쓰겠습니다. 뭐 그래라 이랬겠죠. 이제 왕이. 그래가지고 파주에 산에 있는데 산세가 괜찮네. 그럼 꼭대기에 묻을 수는 없으니까 햇빛이 여기서 이렇게 비추니까 요쯤이 괜찮겠네. 우리 올라가기에. 그래갖고 여기다가 요 심지원 할아버지의 묘를 딱 쓴 거예요. 이렇게 봉본을. 이쁘게 딱 썼어.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 묘가 하나 있네. 이게 뭐야 이거? 보니까 이게 파평윤 씨 어떻게 묘는 이미 썼는데 어떡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산이 파평윤 씨 선산인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파평윤 씨 천지요. 그 어떻게? 그 옛날에는 또 이게 지금이랑 틀리잖아요. 쉽게 이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그 우리 영의정까지 지내신 할아버지인데 큰 할아버지인데.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갔어 집에. 이게 400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파평윤 씨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러 왔죠. 아유 우리 할아버지 모시러 한번 가야지 명절인데. 그리고 왔는데 파평윤 씨 집안에 큰 할아버지 묘 위에 뭔 묘가 하나 있네. 가서 보니까 비석에 심씨라고 써 있네. 뭐지?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에다가 이제 야 이씨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 이장해.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아유 안 된다. 한 번 뼈를 묻었는데 어떻게 그걸 빼냐. 안 돼. 이해해. 앞으로는 딴 데 묻을게. 그냥 이번에 그냥 대충 돈 얼마 뭐 이랬는데 이제 파평윤 씨 집안에서는 안 되는 거지. 아니 우리 큰할아버지인데 우리 큰 묘가 엄청 중요한 묘였어요. 파평윤 씨 집안 시조가 윤신달 장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윤신달 장군이 태조 왕건이랑 같이 고려를 세운 사람입니다. 개국공신. 고려 개국공신 집안인데 이게 정확히 윤신달 장군 묘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람의 묘였는데 이 위에는
이제 안 모시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위에다가 덥석 우리 집안에서 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평윤씨 집안은 짜증나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왕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임금님이 허락해줘서 그냥 묘 하나 썼다. 앞으로 안 쓸게. 이제 이러는데 파평윤씨 집안에서는 용서를 못하고 그래서 400년 동안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치다가 왕만 바뀌면 가가지고 상소 올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윤씨 집안에서 올리면은 이제 왕이 그렇게 해줄까? 그러면은 또 우리 집안에서 상소 올려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머리카락도 못 자르게 했던 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가. 근데 조상님 묘를 떠내라 그러면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심각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뭐 윤관 장군이네요. 윤신달 장군이 아니고 윤관 장군묘 바로 위에 부친묘를 조성한 뒤 일대 땅을 하사받아 문중묘역을 조성하면서 비롯됐다. 파평윤씨 인가는 이에 반발해 100여 년이 지난 100년 뒤에 이 윤씨 집안도 장난 아니에요. 뒤끝이 있어. 1764년 윤관 장군 묘를 되찾겠다며 심지원 묘를 일부 파헤쳤고 이런 묘를 파헤쳤 청송심씨 일가가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오랜 다툼으로 발전했다. 양문중은 모두 조선시대 왕비를 3-4명씩 배출한 대표적인 외척 가문으로 당시 임금이던 영조가 좀 깐깐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해! 라고 했는데 상소를 떠올리니까 때려 죽여버리라고 해서 윤씨 집안이 뭐 2-3명이 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이게 이 청송심씨가 뒤끝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건드려버렸어. 왜 건드렸을까? 모르고 건드렸다고 사과하면은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칼타령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심리섭님은 참지 않으실 것 같아. 건드려도 그거를 딴 사람이 건드려도 우리 집안이 그렇게 잘 참는 집안이 아닌데 반남박 씨가 건드려 버렸다.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유통기한 지날 대로 다 지난 용찬우를 제가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끌어보는 거죠.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영향력은 없으니까 큰 임팩트는 없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다. 아까 저희 집안이 한양에서 날아가 가지고 군산, 곡성, 부산, 대구, 강원도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임진왜란은 몇 년이냐? 1592년. 159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서 159 있을 때가 아니네 해서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여기를 이제 강아지 똥 싸놓은 양말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쳐들어와가지고 부산에서 도자기 굽던 아저씨를 납치해갔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사스마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스마번으로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을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 최고의 도자기 장인이 됩니다. 아예 그냥 도자기 장인 집안이 돼요. 이 집안이 현재도 일본 최고의 니포이치라 그러죠. 니포이치노 도기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청송심씨예요. 그분이 이분입니다. 심수관 할아버지. 심수관은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이름을 물려주죠. 뭐 삼다이메, 고다이메, 연다이메 뭐 이러면서 물려주잖아요. 이분 정확한 이름은 따로 있을 것이고 심수관은 1598년 정유재란 때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납치된 심단길의 후손으로 이 박은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일본까지 팔려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의 도자기 가문이 되었다. 심수관 씨입니다. 현존하시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 얼굴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하관이 이렇게 비슷한가요? 눈썹도 조금 이렇게 약간 흐릿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끄덕끄덕하게 돼요. 저는 이 심수관님 사진을 보면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이렇게 족보 사고판 집안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사스마번에서 고구마 먹으면서 도자기 구우셔가지고 살아남았다. 나중에는 이제 사스마번, 조슈번, 토사번 요 세 번이 합쳐져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죠. 우리 조상님이 뭐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갖고 조선을 침탈했냐? 그건 아니고 조선을 침탈하던 놈들 밥그릇 만들었었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랬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산송을 한 아주 뒤끝 있는 집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이방원 때문에 어쨌든 뭐 박은은 도구에 불과하고 반남박씨 결국에는 도구였다. 우리 할아버지를 죽이는 도구로 썼을 뿐이고, 이방원 때 심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반남박 씨한테도 원한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전주희 씨한테 원한이 좀 있었단 말이지. 이 원한을 풉니다. 이 할아버지가. 심환지 할아버지가 태종 이방원한테 진 원한을 풀어요. 여기 보시면 사망 정보 1802년 이렇게 나와 있죠. 태종 이방원이 제가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400년. 이 청송심씨 집안은 대충 원한이 한 400년 가. 한 400년.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400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이 심환지 할아버지가 누구를 잡아먹었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좀 역사적으로는 조금 그렇긴 해요. 이분이 이제 그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이제 그 안 좋게 급사를 하게 되시죠. 저도 정조대왕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때 이분이 칼을 가셨을 때 왕이 정조였는데 뭐 방법이 없지. 어쨌든 이분도 이제 이방원의 후예 아닙니까? 그래서 가셨다. 그래서 정조대왕을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았다. 우리 집안의 원수를. 우리 집안은 보통 한 400년 가요. 그 원한이. 근데 아직 클리어가 안 됐죠. 요 반남박씨 집안은 결혼만 안 하고 있는 거지 아직 원한이 갚아지지 않았어. 아직 안 끝났어. 아, 그 박정희는 반남박씨 아니에요. 그래서 반남박씨에 대한 원한이 아직 상존해 있는 상태인데 뼈대가 좀 강한 그런 청송심 씨 집안에서는 반남박씨랑 혼인하지 말라고 말은 전해줍니다. 말은 전해주고 그런 와중에 이 반남박씨가 신미섭 씨를 건드려 버렸네.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래 나도 동참해야겠다. 나도 미력 하나마 한 힘 보태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작정 신미섭 씨, 배슬기 씨 응원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만 봐도 그 용찬호 어록만 봐도 솔직히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그런 놈 팬이었을까 라는 반성하는 의미도 좀 있고 그래서 일전에 그거 알고 있습니다. 흑자헬스 아저씨가 반남박 씨와 청송심 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고 아무래도 이게 그 본인이 등판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청송심 씨는 내가 정통이다. 그래서 한번 직거래 봤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청송심 씨 함부로 건드리면 나 뗀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